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손흥민이 조기 탈락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팬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토트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드디어 무관을 끊고 첫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순간에 토트넘 최고의 에이스가 한 달간 결장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근 토트넘과 손흥민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비록 브라이튼전을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었고 특히 경기력 측면에서 더욱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팬들을 기쁘게 했는데요. 손흥민의 측면 윙어 기용이 대박을 치면서 덩달아 중앙 쪽에서의 히샬리송의 영향력도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지난 12월 손흥민은 한 달간 무려 4골과 4개의 도움으로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히샬리송까지 5골을 추가하면서 이 두 선수 모두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본머스의 솔랑케가 6골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지만 도움까지 합하면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손흥민이 가장 정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달의 선수를 수상하게 되면 이로써 손흥민은 같은 상만 무려 5개를 타게 되는 셈이고 혼자서 이달의 선수상을 모두 독식해버리니 아예 손흥민상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첼시전 이후 5경기째 승리가 없던 부진을 씻어내고 손흥민의 활약상에 힘입어 다시 시즌 초반에 그 기세를 되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직도 주전 선수들이 부상해서 전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모든 정예 멤버들이 완전히 갖춰진다면 앞으로도 더욱 순위 상승을 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 팬들은 지난 몇 달 단 토트넘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놀렸지만 정작 아스날 또한 최근 풀럼에게 발목 잡히며 패배하고 말았고 이번 시즌 우승을 호언장담하던 아스날이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1점에 불과한데요. 사실 아스날과 토트넘과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대략 1위부터 5위까지 팀들끼리의 승점 격차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경기 패배만으로도 금세 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토트넘에게 우승 트로피 기회가 날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한 달간의 경기력은 오히려 토트넘이 아스날과 맨시티보다 좋다고도 할 수 있으니 이제 메디슨과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이 복귀하는 상황을 토트넘 팬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속해서 경기 도중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번 브라이튼전 선제골의 주인공인 사르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뽐냈으나 그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네이션스컵 진출이 좌절됐음을 직감하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아껴왔던 선수인 사르의 절망감에 손흥민은 특히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기간 자신도 아시안컵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르의 심경을 10분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의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얘기한 주전 선수의 국가대표 차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이 동시에 열리게 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속해 있는 축구 선수들은 전부 국가대표를 위해 팀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 대회는 피파 주관 대회이기 때문에 클럽으로서도 거부권이 없고 무조건 협회의 요청에 따라 선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은 그 어떤 팀보다도 한 명의 핵심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손흥민이 빠진다면 사실상 전력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2골과 5개의 도움으로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고 사실상 혼자서 토트넘의 모든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은 부진에서 빠져나오며 다시 재도약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를 바싹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타이밍에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타와 마찬가지인데요. 토트넘 팬들은 차라리 대한민국이 조기 탈락해서 손흥민이 하루빨리 클럽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고 토트넘의 전 레전드 선수인 저메인 데포 또한 손흥민의 이탈이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이 조기 탈락한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파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미 월드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는 손흥민 하나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미넨에서 핵심 주전으로 활약하며 유럽 1등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와 듀오를 이루며 차기 월드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는 이강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재능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아시아 축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인데요. 일본은 축구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며 선수 육성에 지금까지 힘써왔었고 최근 미토마와 타케우사 쿠보와 같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위권 클럽이 한계이고 한국 선수들처럼 B클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현재 EPL에서 골문을 폭격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황희찬까지 있는데요. 황희찬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벌써 두 자릿수 골을 넘겼으며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는 결정력에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의 수비수들도 황희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일본 스포츠 언론들의 자국 선수 띄워주기에 질린 일본 축구 팬들은 만약 일본 선수가 황희찬처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다면 이미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로 하루빨리 이적해야 한다며 언론들이 한 시즌 내내 호들갑을 떨었을 거라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번 시즌 황희찬의 골페이스는 경이로운 수준이고 이제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은 물론이고 최전방에서 공중을 지배하는 조규성과 측면에서 재빠른 침투로 공간을 유린하는 황희찬 그리고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녹여버리며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이강인을 상대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간신히 막아내며 역습에 나서도 최후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괴물 센터백인 김민재니 이번 아시안컵 한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소 결승 진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승컵을 따내지 못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계약해지 후 본국인 독일로 되돌아가라며 한국 팬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시안컵 일정인 한 달간 거의 모든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이 기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트, 에버튼, 브라이튼을 만나게 되며 맨유는 비록 최근 이빨 빠진 호랑이 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B클럽과의 경기는 방심할 수 없고 브렌트포드와 에버튼도 상위권 클럽을 위협하는 숨은 강팀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최근 토트넘에게 4대1하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하나 쉬운 상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복귀한다 해도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이은 빡빡한 일정 속에 치러진 경기 혹사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도 또한 고려하면서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인 울버햄튼전까지도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기간에 주전 선수들이 차출되는 것은 토트넘 하나뿐만이 아니고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엔도,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와 토미야스 같은 선수들이 결장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고전하는 만큼 다른 클럽들도 힘든 일정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이런 힘든 환경에서야 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까지고 손흥민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을 만큼 손흥민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 클럽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고 기분 좋게 복귀했을 때 토트넘이 여전히 선두권에서 우승 경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